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어제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를 맞아 도내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680여 명의 도내 교사가 휴가를 냈지만 이 구체적인 휴가 목적이나 학사 일정을 변경한 학교 현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서희초 선생님 49제 추모제라 쓰여 있습니다. 도내 교사 1000여 명이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아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은 교사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오늘 도내 교원 686명이 연가와 병가를 냈습니다. 유치원 포함 도내 초중고등교원의 4%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하는 등 학사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단축 수업을 한 학교가 몇 곳인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목적이 추모제 참석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징계 시도 등 사실상의 강경책을 유지하고 강원도 교육청이 이에 동조할 경우 교원 단체와의 불화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죽지 않고 안전하게 교육할 환경을 만들고자 이렇게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소리들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상황을 최대한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후의 추이와 교육부의 논의를 지켜보고 선생님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시도 교육청과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나흘간 서울과 용인 등지에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추가로 사망하며 교권 보호에 대한 교사들 요구가 더욱 커져 강원도 교육청이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 2016년 춘천시로 소유권이 이관된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는 7년이 지나도록 지역 개발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캠프페이지 반환 부지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돼 산업과 상업, 주거 복합 공간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시내 한복판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캠프페이지 부지. 2007년 미군 부대가 떠난 이후 51만 제곱미터의 넓은 땅의 활용 방안을 16년 만에 찾았습니다.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와 함께 춘천시가 2023 상반기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겁니다. 사업비만 2조 원으로 추산되고 2만 명의 고용 효과도 예상됩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를 통해 시들어가는 근화동, 소양동 및 명동 등 구도심의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를 한류문화와 첨단 산업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에 성공했습니다. 춘천시의 구상안을 보면 캠프페이지는 크게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먼저 복합용지에는 업무와 상업지구, 혁신 첨단산업체가 들어옵니다. 원도심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지와 시민공원도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됐던 도시숲도 가꿔 미세먼지 증가와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합니다. 2019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도시숲은 14만 제곱미터 크기로 들어서 혁신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2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를 설립해 조달합니다. 리츠를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동 출자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의 70%를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합니다. 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용역비만 날리고 계획이 변경된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변동 가능성이 낮다고 자신했습니다. 이게 그냥 갑자기 떨기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해드리고 이런 스토리를 밟고 도와 시가 합의한 그 방침, 선언을 기반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춘천시는 내년 하반기 국가시범지구 본선정을 시작으로 문화재 조사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과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며 본회의에서 삭발한 김혁성 의원에게 원주시 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아카데미 철거안에서 시작된 여야 갈등이 이번 임시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시 시민의 정당한 행동과 의견의 명분입니다. 원주시 협치의 명분입니다. 본회의 5분 발언 중 자신의 머리를 깎은 김혁성 의원에 대해 원주시 의회가 출석 정지 30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출석 정지 30일은 의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입니다. 윤리특위에서 확정한 징계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찬성 13, 반대 10, 당사자를 제외한 여야 의석수대로 통과됐습니다. 찬성 13표, 반대 10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힘의원 12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징계 요구서는 김 의원이 민선 8기의 거수기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반입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모욕적이라 느꼈다면 거수기라는 걸 인정하는 거냐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에 과도한 징계가 내려졌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의 수장이라는 분의 그냥 그분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협치라는 거는 이제는 아예 실종된 것 같고요. 민주당은 김 의원이 이번 회기만큼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계안을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는 국민의힘 다수당의 의회 폭거이고 여야 협치의 사망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1조 9천억 규모의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원주시의 주요 안건들을 심의해야 하는 이번 임시회도 지난 수차례 의회처럼 여야 신경전과 보이콧 같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시회 첫날부터 아카데미 극장 관련 사안으로 여야가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아카데미 극장 철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번 임시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친환경 신형열차라 불리는 ITX 마음열차가 이달 초부터 영동선과 태백선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도내 내륙 산간 지역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실제로 이용해보니 운행 횟수가 적고 소요 시간도 기존 열차보다 크게 줄지 않아서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김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렬한 붉은색이 측면을 휘감았고 열차 정면에는 검은색과 유리창이 얼굴처럼 배치됐습니다. 최고 시속 150km까지 달릴 수 있는 신형 열차 ITX 마음입니다. ITX 마음은 기존 영동선과 태백선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던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해 하루 한 번 왕복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행선은 동해역에서 오전 7시 43분, 하행선은 서울 청량리역에서 오후 5시 2분에 출발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일단 신형 열차 투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승차감은 좋아.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일단 공기도 쾌적하고 좋고 전에 무궁화는 좀 이제 킥킥한 냄새가 났었거든요. ITX 마음 열차는 동해와 삼척, 태백, 정선, 영월, 제천, 원주 등 도내 8개 역을 비롯해 모두 12개 역에 정차합니다. 기존 무궁화호의 정차역과 같은데 경기도에서도 3개 역을 정차하다 보니 열차 소요 시간이 크게 줄지 않습니다. 청량리역에서부터 영월역까지 1시간 58분, 태백역까지는 3시간 6분, 동해역은 4시간 12분이 예상됩니다. 태백역을 기준으로 기존보다 18분 정도밖에 줄지 않는 겁니다. 당분간 할인 요금이 적용되지만 곧 무궁화호보다 20%가량 비싼 원래 가격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쪽에 정차역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행이 안정화된 다음에 좀 더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가령 10분이나 15분 정도 단축시켜도
아마 서울서 이렇게 타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태백역과 영동선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노선에는 하루 왕복 5번의 기차가 운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4,000명이 이용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ITX 마음이 기존 무궁화호를 대체 운행하고 있어 정차역 축소는 어렵고 운행이 안정되면 현재보다 감소폭이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X 마음은 노선 노후화로 최고 속도의 절반으로 달리고 있는 실정. 결국 소요 시간은 별로 줄지 않고 횟수도 적은 데다 요금은 비싸져 기대했던 것보다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와 도내 시군이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비용으로 3억 7천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의원이 9월 4일 고향사랑의 날을 맞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와 시군은 지금까지 3억 7천만 원을 답례품 비용으로써 전국 광역 17개 시도 가운데 5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시군의 답례 품목이 1,120건에 달해 전라남도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허 의원은 기부자들이 받은 답례품 가운데 지역 상품권이 53%로 가장 많았고 육류와 쌀, 가공식품 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부의장의 한창수 기획행정위원장에는 김길수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도의회 부의장 선거에는 한창수 의원이 단독 후보로 출마했고 47명 의원들이 투표해 찬성 33명, 기권 12명, 투표 무효 2명으로 한창수 의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창수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선거에서는 김길수 의원이 46명의 의원들 가운데 28명의 찬성표를 받아 기획행정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의료원 인근 시군에서도 의료원의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정재웅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원도가 5개 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2017년 65억 원에서 지난해 36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의료진 급여 인상과 재료비 상승 때문에 여전히 필수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료원 이용률을 분석하면 시군의 적정 분담 비율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의료원 재정 분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장병 급식 재료의 맛과 신선도, 안정성을 제공하는 체계가 전방부대에 적용됩니다. 국방부가 한기호 국허회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방 지역 부대에 콜드체인 감시라벨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군납식품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업체 저장 단계에서 라벨을 붙이고 납품 이후에는 보관 조리 전까지 식자재 온도 관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중앙고속도로 원주 만종분기점에서 춘천 IC까지 대대적인 보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오늘 12월 6일까지 3달 동안 중앙고속도로 만종분기점에서 횡성 IC까지 18km 구간과 홍천 IC에서 춘천 IC까지 25km 등 43.3km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과 강릉 방향 양방향에 걸쳐 주말 포함 24시간 진행되는 공사로 한 개 차로씩을 구간별로 통제하게 됩니다. 도로공사는 공사 구간에 시속 60km로 속도를 제한하고 국도 등의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강원경찰청이 기업회생 신청을 앞둔 플라이강원에 예산 20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주민에게 고발당한 김진아 양양군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강원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최근 넘겨받아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당시 예산을 적법하게 지원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을 위해 항공 예차를 실시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청 헬기 6대를 투입해 영서 지역 등 6개 시군 29만 헥타르를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막기 위한 집중 예차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견된 피해 지역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 방재단을 동원해 정밀 지상조사와 드론 예찰을 실시한 뒤 내년 3월까지 방제를 완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오는 11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민간 보조금 사업에 대해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459개 민간단체로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정산까지 사업 전반을 감사합니다. 특히 보조금 목적 외 사용과 부정수급, 유용, 횡령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적발 시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과금 부과 등 행정상의 조치는 물론 중대 사안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9일 추석을 앞두고 공직 감찰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6일까지 33일간 감사위원회 직무조사팀이 나서 명절 분위기로 흐트러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 출퇴근, 점심 등 복무 관리를 점검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절 선물 상한을 상향하면서 자칫 달라진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과 향응수수 등 부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합니다. 지난달 대전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는 8일까지 진행되는 특별점검은 점검반이 학교를 불시 방문해 외부인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안전관리자와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점검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한 행위를 발견해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춘천시가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춘천 지역 공동주택 건설 현장 9곳 가운데 지하 구조체 공사를 하고 있는 3곳의 철근 상태와 콘크리트 품질을 확인합니다. 이미 지하 구조체 공사를 마친 6곳은 설계 도면 일치 여부 등 안전 상태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 조치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추진 중인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 위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의 사전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가칭 자유민주평화기념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춘천시는 소양동에 건립 중인 자유민주평화기념관을 내년부터 3년간 민간 위탁 운영하려 했지만 기념관 부지가 공원 용지여서 공원 관련 조례를 먼저 개정한 뒤 민간 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원주 지역의 보건위생 수요에 맞춰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원주지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주 지역구 하석균 강원도 의원은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원주 지역의 감염병 검사 의뢰 건수가 2천여 건, 출장 횟수는 285건에 달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춘천과 강릉에만 있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원주 지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등으로 신종 감염병 팬데믹 주기가 짧아지고 발생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가 지역사랑 상품권과 연계한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탄탄페이와 연계한 탄탄몰은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앱의 부가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현재 13개 지역업체의 39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탄탄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태백시는 지역 내 주소를 둔 통신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입점 업체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홍천을 비롯해 전국 11곳을 상반기 도시재생 사업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홍천군은 소규모 주거지역의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는데 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화해 스마트 어린이 광장 등으로 아이가 안전하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